오늘자 이슈메이커 시간입니다. 시장의 핫 이슈들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김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장을 이끈 주역을 좀 꼽는다면 정부 정책 기대감이 좀 솔솔 묻어나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정부에서 18일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가 뭔가 한참 이제 찾는 데 분주하죠. 어제 그랬죠. 네. 예, 놓칠 수 없다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발표에 따라 상당히 네. 시장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지난주 주일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규제나 개혁 이것을 다시 한번 철폐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에게 그만큼 좀 수혜를 베푸는 모습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7차 대책의 효과는 약 25조라고 그러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1차부터 6차 그리고 7차까지 합치면 약 88조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자, 어제 다만 눈에 띄는 것이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매수 그리고 오후에는 매도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런 정부 정책에 있어서 외국인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저께 발표했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1월 효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어떤 발표 핵심은 아무래도 관광 인프라입니다. 관광 인프라를 더 좋게 해서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결론적으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부 그 가운데서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정부 제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만큼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것을 정부에서 일수하겠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현대차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현대차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아차, 모비스 하락을 했고 현대차만 소폭이나마 상승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 한전 부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때에 따라서 7년 8년 걸린다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슈를 통해서 약 5조 원 가량의 의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빠르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규제 개혁의 기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2018년까지 약 80조 정도 투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현대차 관련돼 가지고 한전 부지 어떻게 보면 풀겠다는 그런 어떤 소위 빠타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한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과거에 실적 부진의 쇼크 그리고 자사주 의미보다도 오히려 어저께 더 많이 오른 효과가 있는데요. 그동안 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통상 4조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 OLED 이런 어떤 증설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정책 그리고 제도적인 규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다시 한번 풀겠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시장은 윗방향에서 아랫방향으로 그만큼 군부를 떼겠다는 입장을 좀 보여준 것이고요. 또한 세부적인 걸 떠나서 정부가 시장을 좀 윗방향으로 가겠다고 노력했다는 것을 어저께 주가의 모습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정부의 입김을 좀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는요, 카지노, 면세점, 호텔 관련주가 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모아서 놀자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놀자주가 어제 굉장히 신났거든요. 이유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은 놀자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카지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종목들이 많아서 주 5일째 이후로는 실은 놀자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놀자주라는 것이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들이 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어려워서 이번에 놀자주는 결국 외국인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가운데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강원랜드는 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GKL이 가장 큰 좀 수혜를 보지 않은가 좀 평가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2개를 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복합 리조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카지노를 넘어서서 호텔 그리고 여러 가지 쇼핑몰 등 수많은 것이 컴플렉스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에 이미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아무래도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GKL이 이런 어떤 흐름에 가장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평가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GKL 같은 경우에 어저께 약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어저께 0.2% 상승했기 때문에 어저께 주가 흐름을 보면 파라다이스보다
GKL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제 GKL이 이렇게 복합적인 그 사업자 된다면 파라다이스가 또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평가를 좀 내리고 있고요. 또 하나 바라볼 것이 면세점입니다. 실은 면세점 관련돼서 호텔신라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마 싱가포르 창의공항 이후로 이런 어떤 면세점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내 면세점 4개, 그 서울 같은 경우에 3개, 그리고 제주도 1개를 추가 허용한다고 그랬는데요. 면세점의 MS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데 그리고 신라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이 약 85%가 넘어서기 때문에 이렇다면 결국 호텔 신라나 이런 의미가 보면 결국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면 MS가 더 줄어들 것은 아닌가 평가 속에서 호텔 신라가 좀 안 좋을 거다 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주가로 봐서는 호텔 신라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서 시장의 의미로 봐서는 호텔신라가 과연 증권사가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안 좋을 것인지 주가로 봐서는 오히려 어저께 장중 고점에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시장의 의미가 좀 다르다는 평가를 좀 내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업종 가운데서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 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유입된다면 결국 그 마지막 효과는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가 좀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오늘 시장 개장 이후에도 어떤 흐름을 탈지 좀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어제 시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를 이제 주제로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코아스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내일 법무부 업무 보고가 있는데 네. 재차 이슈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무엇보다 이제 정부 정책 그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년 각 해당 부처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겠냐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아스 어저께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어저께 통일부 이런저런 이슈를 통해서 코아스가 상한가로 끝났는데요. 자, 내일 또 법무부 업무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보고가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이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 총수들 지금 옥고 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좀 맞물려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이명박 정권 초임 때 그 첫 해죠. 첫 해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그룹사 오너 등 74명이 사면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지 않겠다 평가했었지만 신년 기자회견 때 가석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무부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고 넘겼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가 수요일 날 어떻게 입을 열지 그와 관련돼서 좀 평가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신년 기자회견 때 그 가석방이라는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언급했다는 건 눈에 띄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그 SK 최태원 회장이 현재 그 옥고에 있습니다. 실형을 좀 살고 있는데 내년 5월 1월이죠. 1월이면 형기에 이미 절반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의 대상은 되지 않나라고 어떤 규정상의 좀 문제가 규정상의 좀 내용이 좀 있었고요. 현재 CJ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있지만 아직까지 구속 집행 정지 상태 그리고 정확하게 형이 그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어떻게 내일 코멘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라는 표현을 이번 신년 기자회견 때 42번을 썼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차 어떻게 보면 활성화 대책을 했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대기업 오너를 어떻게든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다시 한번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 내일 법무부에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CJ그룹 그리고 SK그룹들 내일 좀 상당히 좀 긴장되는 하루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주가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과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관련주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의 해석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볼 이슈 흐름들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장 이슈 메이커였습니다.